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조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얼마 만에 여기 예. 출연했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게 감옥에 가시기 전에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뵙고 사실상 한 8, 9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애청자 여러분께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취재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격려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그 두 의견, 두 마음 다 끌어안고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자마자 막 그러니까 뭐 활동을 재개하시자마자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방되신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건강은 좀 많이 회복을 하신 편이십니까? 건강은 회복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원래 큰 문제가 없었고 약을 먹는 것도 없는데 예. 그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먹는 게 좀 부실하거든요. 한 끼에 1,700원입니다. 네. 1,700원짜리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사식을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네. 섭취량이 이제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한 3kg 빠졌는데 예. 나와서 이제 많이 먹어서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700원짜리의 식사가 사실은 인권 운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뭐 감옥 안의 인권 이런 것들도 많은 네, 분들 네, 네. 과거에 정치하시기 전에도 그렇죠.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막상 감옥에서 보니까 이 1,700원짜리 식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저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최저를. 예. 근데 군대밥은 아주 좋은 수준이고 매우 최저를 유지한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수용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자의 음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할당 또는 예산 증가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는 먹는 문제로 대부분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기 예산을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1,700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물론 대량 구매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원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음식인지 짐작이 되고요. 예. 뭐 근데 잘 버티고 왔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편지 네, 써주셔서 저희가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지내시고 있구나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독방에 있고 한 0.78평, 0.7평, 0.8평 정도인데 야외 운동을 한 40분 하지만 그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워낙 좁으니까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예. 실내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뭐 스쿼트 100개씩 하고 예. 그다음에 뭐 푸시업 하고 이런 맨몸 운동을 할 수밖에 맨몸 없죠. 운동. 예. 근데 이제 무게를 기구가 없으니까 예. 근력을 키우진 못하고 유지하는 정도 운동을 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자유를 찾고 난 뒤에 지금 전국에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밖에 나와서는 운동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력 단련이 중요합니다. 네, 예. 300권인가요? 권수는 안 세어봤는데 이제 목록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예. 그 서에서 네네. 뭐 닥치는 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또 책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대표가 감옥 안에서 상당히 공부를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밀어갈 거다라는 기대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국가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나오시는 날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안에서 보실 때하고 또 밖에 나오셔서 보시는 거랑 또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생각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처벌은 당연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기간 동안 윤석열을
이제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윤석열과 단절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됐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난 뒤에 최근에는 이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표까지 되었던데 네.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 정당의 대표였던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된 걸 목격을 했고 지금 또 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은 탄핵이 되었고 처벌이 또 곧 될 거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가고 또 뭐 김건희가 또 뭘 받았다 이 속에서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그것 통해서 이제 연말 연초까지 쭉 이어질 수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처벌이 일정하게 마무리되게 되면 국민들이 다른 문제가 남죠. 즉 나의 삶이 얼만큼 개선되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가 처벌되었다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좀 그 하나하나 좀 뜯어서 또 질문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동혁 그 정치권에서는 점오라고 부르던데요. 뭐라고 합니까? 점오 정치인이라고 이제 부르던데 이제 지금 3년 차의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연찬회를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다.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는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 출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극우화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일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우화의 전쟁이 또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어떤 이분의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석방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은 극우화되었다. 예. 극우화된 정당은 OECD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 없다. 네.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 소멸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건데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면회가겠다 그러고 윤석열 재입당한다면 받아준다 그러고 전환길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모시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죽을 각오로 싸운다 껍데기 벗긴다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껍데기를 벗겨야죠. 국민의힘 껍질을 벗겨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이제 윤석열과 단절하고 김건희와 단절하고 근데 네. 이 단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찬탄파라고 불렸던 한동훈, 조경태 등이 여전히 소수파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공천도 못 받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지목하면서 쫓아내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또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사는 길은 빨리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쪼개져야 된다고 봅니다. 쪼개져야 된다. 네, 쪼개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국회 차원에서도 정당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악수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회 차원의 해소는 내 추측컨대 네. 아마 지금 위원정당 해소는 법무부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발의를 통해서 위원정당 제소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원정당 해소 여부는 그 정당이 조직적으로 위헌적 행동을 했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일 개인이 아니라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의 계엄 또는 내란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 특검 수사와 1심 판결 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특검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도로 현재 극우화되어 버린 국민의힘의 그 본질, 본성, 민낯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 네. 윤석열 퇴진, 탄핵, 3년 너무 길다 이걸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년 내로 실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주 싸움 대상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싸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운동권 용어 써서 주타방, 진짜 옛날 말이네요. 예, 국민의힘과 싸우겠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시작을 네. 했고 그 너무 좋았다. 지난 네. 총선 전략에서 네. 매우 유용했다. 그리고 대표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뭐더라? 고마 치아라마. 치아라마 이제 네. 이걸로 완전히 상당히 그거를 저희가 여러 그 영어 버전 그다음에 이제 팔도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 아니었냐라는 네, 네. 얘기도 정치권 안에는 있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께서 그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고 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저는 민주당보다 더 앞장섰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가장 먼저 제출했고 그렇게 했는데 검찰개혁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현재 지금 보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민주당 등의 의견차 그 법무부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통상 그 관련 기관끼리 비공식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합의된 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하고 민주당하고 의견차가 있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공개도 드러나고 논쟁도 생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하. 왜 일을 왜 저렇게 진행되었을까? 예.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만나서 조율하고 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뭔가 큰 의견 차이가 있고 논쟁이 벌어져 버린 상태라서 좀 약간 의아하다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셔서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을 하는 식으로 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개혁의 진심을 가지고 싸워왔던 건 사실인데 그것만 저희가 내세우고 창당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민들에게는 그게 주로 부각되었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과의 차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진심입니다. 네. 민주당 경우는 사실 지금 현행 선거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보다도 더 표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소선거구제 더하기 준연동형 선거제 아닙니까? 네, 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옥중에 있을 때 뭐 저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살인적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살인적 폭염이 기후 위기의 그 결과라는 얘기를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를 정말 목숨 걸고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국회에 없어요. 그런 정당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정당은 현재 소선거구제 더하기 준연동제로는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제를 바꾸려면 즉 정치개혁인데 선거법을 바꿔서 그런 정당들이 예컨대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오면 다당제가 되죠. 물론 예. 중심은 민주당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이 들어가도록 바꿔야 된다. 그게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네네. 뭐 그중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유신전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있죠. 네. 그 점이 이제 저희가 검찰개혁 말고 다른 중요한 아젠다고 예. 두 번째는 사회경제개혁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비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을 했는데 예. 우리 사회에서 주거, 일자리,
의료, 돌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해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런 주거, 의료, 돌봄 이런 문제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민생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히 조세 정책에서 차이가 있죠. 계속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금융소득세 문제, 맞습니다. 종합부동산 문제 이게 언론에서는 덜 부각시켰지만 네. 조국혁신당 출범 이후로 종합소득세 문제, 금융소득세 문제에서 계속 의견이 달랐어요. 이게 세금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세수가 확보되어야 민생복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단 예. 말입니다. 이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국채만으로 이런 획기적 재정 확보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민주당은 그 차별금지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주저하거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김민석 총리님 같은 경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반대한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셨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국혁신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그 점이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저는 종교인들이 특히 이제 이 문제 예민하신데 예. 뭐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설교는 보장돼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 종교의 자유니까요. 교리에 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은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되지만 그런 측면 말고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점: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네. 이 점에서 민주당과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를 계속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진보정당입니다. 내용은.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통상 진보정당 그러면 정의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계급정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혁신당은 그러한 의미에서 계급정당도 아니고 특정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니고 국민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통상적 의미의 진보정당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지금도 진보정당이 예컨대 뭐 현재 진보당, 예. 현재 정의당이 있으니까요. 있죠. 예. 그와는 이제 정강 정책에서 겹친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저희는 국민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중정당을 을 지향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진보정당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힘든데 정강 정책적으로는 중도 진보를 지향한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하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왼쪽 운동장이 크게 비지 않습니까? 예. 그 왼쪽 정당을 정의당식의 진보를 추구하지는 않겠다. 굳이 뭐 표현하자면 한국적 진보. 한국적 진보. 예. 를 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예. 그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하여 진보적 컬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막 너무나 많은 질문 꼭지를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선을 이제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는 왼쪽이 많이 비어 있다. 네.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으로 가버렸으니까 네. 뭐 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원내에 12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치개혁 의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여쭙자면 유신전으로 돌아가기로 한 건 지난 총선 때 일종의 이제 원탁회의에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예. 10석으로 그런데 지금 총선 끝난 지가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예. 좀 대선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하셨지만 예. 대선 끝나고 난 뒤는 이 문제를 아젠다로 올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언제 됩니까? 그냥 검찰개혁, 방송개혁, 사법개혁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치개혁은 많이 미루려고 하시거나 또는 예.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낌이 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치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낮추게 되면 조국혁신당만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향후 다음 28년 선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후위기 전문정당 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는 원내교섭단체 완화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유신 전처럼 열석으로 낮춘다라고 네. 하면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명이 나올 수 네. 있다. 예. 국민의힘에서 찬탄파 예. 현재의 그 장동혁 노선에 반대한 사람이 열석을 형성해서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효과를 가지고 예. 국민의힘이 쪼개진다는 얘기는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네. 그 열석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목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용으로 그 교섭단체 완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뭐 예. 정상화라고 표현도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정상화죠. 교섭단체 정상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아까 이제 진보 정당 관련해서 이제 대중 정당을 지향하기는 하나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호남 투어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하셨습니다. 예. 조국은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마라. 재차 경고에 나섰다. 예.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념 생각 같으면 한 집에 살아야지 왜 딴 집 살림을 하느냐. 이제 합쳐라.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창당 초부터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심상정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 구단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 지금 조국이 심상정의 길을 갈 것 같아라고 말을 해버림으로써 이제 프레임을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심상정처럼 간다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도 안 했어야죠. 안 냈지 않습니까? 네. 지민 비조를 해서 예.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었고 비례해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저희가 후보 냈습니까? 안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상정의 길을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예. 박지원 의원님이 워낙 고수시다 보니까 예. 저를 심상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신 것 같고 제가 박지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예. 친하신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저러시겠죠. 예. 두 번째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 박지원 의원님에게 여쭤보시고요. 뭐 짐작은 됩니다만 제가 말을 하면 또 어르신한테 또 예. 대드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호남 맹주로서의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딴집 왜 빨리 합쳐서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혼이 세상사에 너무 중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혼을 하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뭐 결혼에 굳이 비유하셨으니까 예. 실제 두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점검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덮어놓고 합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접근도 좀 틀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문제는 질문은 정확히 던져야 될 질문은 합당이냐 합당 아니냐가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제가 뭐냐를 합의를 되고 그럼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당을 해서 가야 되냐 떨어서 현재처럼 가야 되냐를 물어야 됩니다. 즉 합당이냐 아니면 따로 똑같이냐. 똑같이냐. 예.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과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같이 살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제가 이루어지는 게 쉬워지느냐?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보는 예. 거군요. 여기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제 마뜩차는 것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정당으로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를 국민들께 호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을 별도로 만들었고 지금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과제나 의제 중심으로 정치가 되어야 되지 이제 권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 예. 중심으로 편제되면 곤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고 저는 그게 처음에 나오셔서 하셨던 그 일성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말씀 주신 그 조세 개혁이나 또 인권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양극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빠르게 해결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 의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참 한국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네네. 다만 내년에 바로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일종의 따로 또 같이 민주당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대선에 조국혁신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1번 이재명 점퍼 입고 선거 캠페인 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입니다. 네네. 모든 야당들이 함께 연대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2026년 선거에서도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지난 그 총선, 지난 대선 조국혁신당의 선거 방침이 있었고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선에서는 지민 비주를 통해서 양당이 모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대선 같은 경우는 통상의 문법에 따르게 되면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교섭을 해서 단일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초에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선택해버리고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하게 되면 반드시 파열음이 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차이로 몇 프로의 그 늘 그랬죠. 이격이 생기죠. 예. 또 이탈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당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26년 선거 특히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박지원 의원님이 합당론을 얘기하시는 것도 26년 지방선거가에서 민주당이 혹시 몇 의석수를 또 이제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전남 담양에서 군수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정철원 군수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 전남 담양의 조국혁신당 당원수가 60명이었습니다. 불과. 민주당은 아마 몇천 명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만은 예. 60명밖에 당원수가 안 되는데 담양 국민들은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정철원 군수가 되고 난 뒤에 담양 국민들이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이 정철원 군수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킨다? 그런 일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열심히 뛰셔가지고 최근에 수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전남도 전체에서 담양군이 가장 많이 거의 1등인가 2등이 따왔습니다. 담양 국민이 불만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군수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생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호남 유권자, 전남 담양 유권자에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러면 26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호남 지역에 출마했을 때 그 후보들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킬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경쟁이 나쁜 것인가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배적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호남 유권자는 그 후보를 찍거나 안 찍거나 또는 가끔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 무소속을 찍는 그런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이 있었죠. 근데 국민의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안철수였죠. 예. 안철수 씨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 가 있죠. 근데 제가 저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은 제가 안철수처럼 가지 않는 당을 너무 잘 압니다. 네. 또한 조국이 안철수처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국이 심상정처럼 가지 않을 것도 너무 잘 아세요. 네, 호남 유권자들. 호남 유권자들. 그래서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 조국이 안철수나 심상정처럼 되진 않은데 예. 그건 다 알고 계시면서 민주당만 일당이 지배하는 구조보다는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게 유권자들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두 후보 간에 또 두 당 간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좀 비유하자면 아이스크림 단품만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가 말 건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었다면 저희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두 개 중에 더 맛있는 거 사시면 선택하라. 저희가 불량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량 아이스크림 제공하지 네. 않는다. 국민의힘이라는 불량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지 않죠. 예.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 뭐 바닐라 좋아하는 분, 초코 좋아하는 분, 딸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그게 불량만 아니라면 예. 불량 아이스크림만 아니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정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4월에 담양에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선이 됐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뭐 등등해서 국민의힘과 이제 박빙의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국민의힘이 당선되도록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1대1 구도를 만들 것입니다. 호남에서는 경쟁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 측면과 함께 예컨대 TK 지역 같은 경우 예. 저희 기초 의원들을 낼 생각입니다. 그럼 경쟁을 할 건데 실제 TK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묘하게 제가 이제 지난 총선 기간에도 확인을 했었고 최근에도 확인하고 제가 다음 주에 뭐 TK 지역도 가는데 예. TK가 매우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한 번도 뭐 민주당을 찍은 경험이 없어요. 예. 민주당을 지금도 뭐 빨갱이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옳든 그러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저희 조국혁 신당이 사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데 네. 그분들이 지난 비례대표 4월 10일 총선에서 예. 그런 분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고 조국혁 신당을 찍은 분들이 많습니다. TK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조국혁 신당이 더 높았다. 다 예. 전체는 아닌데요.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아주 이제 부의 수준도 높고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압구정 정도, 강남 정도 되는 지역에서 조국혁 신당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느냐? TK 지역은 국민의힘이 거의 일당 독재하는 그런 지역 네. 아닙니까? 예. 거기서 기초의원에서 조국혁 신당이 들어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면 네. 민주당보다 특정 구에서 그럼 저희가 안 내는 게 그 지역 발전과 전체 그 대구 발전 또는 경북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죠. 저희가 들어가서 그 민주당보다 저희가 될 확률이 높은 지역에서 저희가 기초의원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는 거기도 대구 지역도 경북 지역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네. 자,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영호남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호남 전략은 어떤 건지 알 것 같고 TK도 알 것 같고 그러면 P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PK가 사실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예,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PK, TK 전체적으로 봐서 예.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고 조국혁 신당, 민주당 모두 이제 열세인데 PK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낫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영남 지역 전체에서 조국혁 신당은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선택과 집중. 예. 뭐 모든 데 골고루 다 낸다가 아니라 예. 조국혁 신당이 확실히 유리하고 조국혁 신당 후보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쪽은 내고 안 그런 경우는 또 안 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잠정적 판단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유리한 쪽 승산이 있는 쪽에 집중해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이런 그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장이시니까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치 발전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해를 예, 예. 하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나를 품으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리고 잘하고 있네요. 대구시장은 내가 이진숙에게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사실 전한길의 힘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장동혁 후보도 대표도
뉴미디어를 그 어떤 뉴미디어 시대를 절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면접 보러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문수 씨도 전한길 씨도 전한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그 뭐라고 됩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특히 보수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극우와 어떻게 정당이 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약간 뭐 우스갯소리부터 좀 하자면 예. 오랜만에 나와서 예.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국민 드라마라고 하는 그 폭삭 속았수다 예. 못 봤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나와서도 못 봤습니다. 아직 못 아직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그 무슨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뭐 요약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네. 요약을 하게 됐는데 요약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한길이든 뭐 장동혁이든 국민의힘 쪽에 꼭 알려 그 대사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학시 그 한마디로 전 정리되든 봅니다. 야, 예. 학시입니다. 이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부끄럽고 존재해서는 안 될 대통령 영부인인 것처럼 네. 그때 제가 치아라마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학시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각오로 해서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 국민의힘 0, 네. 그다음에 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토막 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저의 정치적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탄핵되고 김건희가 감옥 가야 되는 것처럼 예. 극우 정당 전한길 이를 숭배하고 멘토로 모시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 확실한 목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 예.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 반토막. 지금의 반토막. 네, 지금의 반토막. 예, 107에 50, 50으로 50 네. 이하 이렇게 확실하게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그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서왕진 볼 시간이 원내대표 없습니다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또 바쁘셔요. 너무 학시가 좀 확 들어와서 너무 인상적이셔서 그래서 제가 꼭 그거를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심판한다 소멸시킨다 했습니다만은 예. 저로서는 그냥 학시입니다. 아마 다른 분 연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셔야 되나 봅니다.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사실은 오늘 뭐 다 하면 좋은데 역시 그 조국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에게 총뿌리를 겨눈 세력입니다. 네네. 네,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했던 세력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절절하셨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지금 내가 전선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어서 너무 속상하다,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나오시자마자 여러 군데에서 막 이런 공격이 있으셔가지고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그 2030 세대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특히 감당하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2030이 저 개인의 사면에 대해서 또는 조국신당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유죄 판결과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제가 바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정치인 분들이 저보고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비판까지 받아들이고 그 왜 비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2030 청년들의 지금 삶의 어려움들을 개선하는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제가 가만히 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단박에 제가 한 번에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냥 오랜 시간 꾸준히 따박따박 2030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제도와 또 정치 정책으로 제가 그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그러나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반드시 정치로 보답하시겠다, 응답 드리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니야 나를. 나도 열심히 움직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언제 만나십니까? 두 분께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백주 각일병. 그 생각이 나는데 언제 만나십니까? 뭐 제가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요. 아마 예.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아마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사면복권에 감사 인사 드리고 예. 또 사면복권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잘된 회담이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한미 회담 직전에 그 트럼프의 그 SNS 글에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됐나 해서 뭐 분주하게 알아보다가 잠 설치고 결과를 보았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고기조로 이제 한일 끌고 나가실 것 같은데 일단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도 한미 관계도 크게 봐서 틀은 잡힌 것 같고 이제 내치에 집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검찰개혁, 방송개혁, 사법개혁 문제가 하나 틀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하시려고 했던 민생 복지 개선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바라건대는 이제 정치개혁 문제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사회경제적 개혁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정 아젠다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또 오늘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께서 박은정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가 아니라 의견이 될 것 같다라는 기자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검찰청 문은 닫는다 추석 전에. 그럼 이후에 검찰은 어디로 가느냐? 특히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조국혁신당 안은 법무부로 가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행안부이고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등의 논의가 있는데 교수님이시니 깔끔하게 헌법 전문가시니까 예. 그 문제는 뭐 제가 개인적 전공이기도 했고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으로서도 뭐 깊이 관여했던 과제죠.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저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입장이 같고요. 두 번째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기로 했는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했어요. 그래서 장관들도 다 비검사였고 주요 간부들도 비검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모두 주요 간부들이 검사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장관은 이제 정성호 장관이지만 네. 주요 간부들이 검사들입니다. 민정 라인도 다 검사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조국혁신당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자고 한 전제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민정도 탈검찰화한다는 걸 전제하에 세팅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어서 예. 법무부에 둔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법무부의 탈검찰을 같이 이루어야 되고요.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의 역량 밖에 있게 되는 점이 좋긴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수사기관이 행안부 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그 경우 현재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경찰청만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경찰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도 관할해야 됩니다. 하게 바뀌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현재 경찰위원회는 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많은 이런 식으로 예. 실제 경찰청을 실질적으로 통제는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다가 사실 잘 안 된 건데
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그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은 물론이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 예. 그거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넣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아. 새로운 검찰청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소속시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디에 소속시킬 때 따라야 하는 조건을 실현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예.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이죠. 예.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또는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범여권 또는 예. 집권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차가 확 난 거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모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사, 네. 경찰의 모든 수사에 모두 개입할 수 있다. 예. 한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뭐 등등 여러 조건이 예.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특히 이제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의 범위 문제는 좀 간명한데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문제는 자꾸 법무 분야, 행안 분야 이런 문제로만 가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느 쪽 소속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동시에 실현돼야 될 부대 조건이 있다. 이 점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면적인 보안 수사 요구권을 또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탈검찰화되지 않은 법무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수청 안 간다. 전부 공소청에 남겠다. 이유는 중수청으로 가는 순간 검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공소청에 있으면서 그 공소청에 또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소청이 규모가 작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검찰 개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저는 이제 뭐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예.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해결의 쟁점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두냐의 문제로만 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대 조건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예.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괜찮은 예. 그 모델이 된다.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안 수사 요구권 또는 직접 보안 수사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법무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하나하나 짚고 합의를 하고 집권 정당은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논쟁하기 위한 게 집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마지막 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공론화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공론화 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은 합니다. 저는 그 공론화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집권 세력 내에 큰 이견 차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언론에 국민들이 보도되는 것은. 양쪽을 지지하고 싸우게 됩니다. 예. 그래도 본격적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예.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의 논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오셔서 정말 다양한 특히 꼭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없어지고 학시만 남을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으로 자유를 빨리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견제도 하시는데 그 다 받아 안고 조국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